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때로는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듯 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서서히 찾아오고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대화의 단절 등이 서서히 쌓여 결국 관계의 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회피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들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과 권태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는 모든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말투에도 미소 지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그 행동이 짜증이나 무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고 대화는 점점 단절되어 갑니다. 대화의 단절은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고 떠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면 이는 감정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연락 빈도도 줄어든다면 이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에 더 집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진다면 이는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편안했지만 이제는 만나기가 귀찮고 함께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이는 감정이 식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만남을 피하기 위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약속을 미루는 일이 잦아진다면 이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만나서도 각자의 휴대폰만 보거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이는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화가 사라지는 것도 관계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과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서로의 계획에서 상대방이 빠지게 된다면 이는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 계획이 자연스럽게 무산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대방과 상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서로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뢰의 붕괴는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며 이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짓말, 약속 불이행, 비밀 유지 실패 등은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작은 오해조차 쉽게 풀리지 않고 불신이 쌓여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대화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거리감도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던 태도가 점차 무관심으로 변하고 서로의 감정 변화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면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소외감은 서로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갈등도 관계의 끝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라도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점차 갈등이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간다면 이는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문제로 반복적으로 다투거나 갈등이 끝나도 감정의 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관계의 심각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사라지면 관계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관계에서 가치관의 차이도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고 타협이 어려워지면 관계는 점차 지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타협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행동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과정에서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인생과 관계의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레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관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며 그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닿았을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와 끝남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집착할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고 감정이 식었음을 느끼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가 변했다는 신호를 마주했을 때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에 설렘과 호기심이 사라지고 익숙함과 권태로움이 찾아오는 것도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나 감정의 소외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면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관계의 끝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관계가 멀어졌는지, 내 행동이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만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의 변화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자비는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고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놓아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기입니다.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고 그 이별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끝은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관계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관계의 시작과 끝,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변화와 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움을 얻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연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러한 신호들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이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